일부 홀로 살아온 할아버지, 크리스마스의 기적. 혹시 당신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조금 쓸쓸해지는 날이 있나요? 저는 올해로 혼자 산 지 15년이 된 김영수 할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집에서 살고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죠.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흩날리는 눈송이가 마치 지난 세월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제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평소와 달리 조금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늦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라디오를 켰죠. 라디오에서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집안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가겠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낯선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지만 곧 누군가 할아버지, 선물이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살아온 지난 15년 동안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무심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누가 이런 늦은 나이에. 그렇지만 이 순간의 설렘과 궁금증은 제가 평생 느껴본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마음이 되살아난 느낌이었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이렇게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당신의 지난 세월을 응원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응원한다고? 혼자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정말 오래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손수 만든 쿠키,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옛날 음악 CD가 있었습니다. 작은 트리를 바라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집안에 어둡게만 느껴졌던 공기가 조금은 따뜻하게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쿠키를 하나 집어들고 눈을 감고 잠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던 날 손주들이 제 집에 뛰어놀던 기억, 가족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라고 느낀 것도 사실은 마음속에서만 그렇구나. 세상 어딘가에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살아온 지난 세월의 쓸쓸함이 잠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 편지와 선물들은 제게 작지만 확실한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트리를 거실 한복판에 놓고 조명을 켰습니다. 그러자 작은 전구가 반짝이며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 누가 보낸 걸까? 이 질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 아침의 따뜻한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점점 특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부 선물이 가져온 뜻밖의 변화. 상자를 열고 트리를 거실 한가운데 놓은 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내주었을까? 계속 머릿속에서 그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전화 건 사람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 잘 받으셨나요? 사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래 살아오신 시간 동안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누군지 전화 저편에서는 밝은 웃음이 전해졌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전구 하나하나가 반짝일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반짝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책장과 사진 앨범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손주들이 뛰어놀던 모습, 친구들과 나눴던 소소한 행복들. 그 모든 기억이 조금씩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옛날 음악 CD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옛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음악 속에 담긴 추억과 감정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작은 손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구나. 그날 저녁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택배 기사님이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죠. 할아버지, 이번에도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자 안에 손수 만든 뜨개질 목도리와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외롭다고 느낄 때 누군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 카드를 읽고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참으면서 목도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뜨거운 감정과 따뜻한 온기가 동시에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홀로 살아온 세월 속에서 느낀 외로움은 사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멀리서도 저를 응원하고 작은 기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거실 의자에 앉아 트리와 선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물들은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내게 보내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증과 설렘이 뒤섞인 채 저는 조용히 그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트리의 전구는 여전히 반짝이고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저를 위해 준비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작은 행복과 감사함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그 순간 저를 더 큰 놀라움과 감동으로 이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거든요. 누가 또 온 걸까? 저는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삶의 기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삼부 마음의 선물, 그리고 깨달음. 그날 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저보다 조금 더 힘찬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깜짝 놀라셨죠? 저예요. 저는 문을 열고 나서야 오래전 손주였던 지훈이와 지연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훈이랑 지연이야? 저는 믿기지 않아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멀리서도 항상 할아버지를 생각했죠. 그 한마디가 지난 15년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상자에는 그동안 제가 좋아했던 옛날 과자, 손편지, 그리고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마음속에서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손편지를 읽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그동안 쌓인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멀리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였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모여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어렸을 때처럼 작은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자연스레 따라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와 웃음소리, 따뜻한 공기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홀로 살아온 세월 속에서 느낀 외로움은 단지 거리와 시간의 문제일 뿐 사랑과 관심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손주들은 저와 함께 작은 캐럴을 부르며 트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느꼈던 순수한 기쁨과 감사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구나. 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돌아가고 난 뒤 다시 한번 현관문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이번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상자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설렘과 기대를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이 제게 전하는 끝없는 기적과 따뜻함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부 크리스마스의 깨달음과 새로운 결심. 손주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거실 트리의 전구가 반짝일 때마다 지난 15년 동안 잊고 있었던 많은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홀로라고 느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내 마음의 틀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었고, 진짜 연결은 항상 존재했으며 그 연결을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거실 한쪽에 놓인 편지와 선물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바리스타가 웃으며 인사했지만 오늘은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작은 인사였지만 카페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될 수 있구나. 그 후 저는 주변 이웃들에게 손편지를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계신가요? 작은 인사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손편지를 작성하고 몇몇 이웃의 집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몇몇은 처음엔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고 그 순간 저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는 다시 한번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자 안에 손주들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할아버지, 당신 덕분에 우리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적은 끝이 아닐 거야. 앞으로 나와 내 주변 모두에게 이어질 거야. 마치 세상이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세상도 당신에게 다시 따뜻함을 돌려줄 것이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기적은 단순히 선물과 편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 진정한 기적은 할아버지가 마음을 완전히 열고 행동할 때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오브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리고 새로운 시작. 크리스마스가 끝나갈 무렵,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트리 위 반짝이는 전구와 손주들이 남긴 편지,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느껴온 외로움과 쓸쓸함, 홀로 살아온 삶 속에서의 무력감과 그리움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랑과 연결, 감사와 기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들의 흔적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편지 속 글귀 하나, 사진첩 속 손주의 웃음, 그리고 손수 만든 쿠키의 향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 삶의 소중함과 기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에서 작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지난 세월과 오늘의 순간을 되짚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행복도 놓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자. 혼자가 아니란 것을 기억하며 매일 감사하며 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춥지만 맑은 공기 속에서 저는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가벼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될 수 있겠지. 동네 카페, 공원 벤치, 작은 골목길에서 만난 이웃들. 누구 하나 소홀히 대하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를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과 감동이 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선물과 편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끝나갈 무렵 손주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집에서 작은 저녁 파티를 열었죠. 모닥불 대신 거실 트리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주 지훈이와 지연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도 더 자주 찾아올게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더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삶의 의미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홀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도 외로움과 고단함도
결국 사랑과 마음의 연결이라는 단단한 기둥 위에서 제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거나 지쳐 있나요? 당신 곁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작은 사랑과 관심을 주변에 전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면 작은 행동 하나로 당신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편지 한 장, 미소 하나, 작은 인사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단순히 선물과 편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짜 기적은 제 마음과 행동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홀로 살아온 할아버지, 외롭다고 느낀 순간조차도 사랑과 연결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삶은 풍요롭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행복과 감사함을 놓치지 않으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작은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당신이 나누는 사랑과 관심이 내일 누군가에게 돌아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크리스마스에 받은 진정한 선물이자 삶에서 깨달은 행복의 비밀입니다.